네, 안녕하세요. 고릴라투자입니다. 네, 오늘 증시는 일단은 강세를 보였습니다. 자, 이제 지금 바닥 대비해서는 상당한 이제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제 뭐 돌아온 외국인이다. 아무래도 뭐 매수세 자체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다. 뭐 요즘 뭐 급등하는 것도 있고 요즘 다시 증시가 이제 전망이 좋아지기 시작하죠. 이제 코스피 뭐 한 2,800까지 갈 수 있다.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뭐 금리도 이제 어차피 올렸잖아요. 금리 올렸고 뭐 연말까지는 이제 뭐 조금씩이라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게 그 금리가 올랐으니까 단순하게 금리 올리면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게 아니라 이 금리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에 금리를 인상했으니까 그 다음날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. 그러니까 금리의 어떤 무슨 프로그램처럼 금리를 올렸으니 무조건 내려간다가 아니라 이 금리로 인해서 채권이 이제 조금씩 위험해질 겁니다. 뭐 예를 들어 BBB 등급 이하로 밑으로 진짜 안 좋은 채권 이제 NPL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씩 하루아침은 아니에요. 네, 하루아침에 터지지 않습니다. 뭐 금리를 10%씩 이제 올리지 않는 이상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연말이나 내년쯤에 내후년이나 하여튼 그때쯤에는 이제 금리로 인해서 분명히 그 나비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증시도 그때 돼서 그때 되면 이제 기업들도 뭐 그렇게 되고 뭐 개인들도 위험한 상황이 되죠. 그래서 그때 돼서 괜히 이제 지금도 그렇잖아요. 코스피 3,300일 때는 다들 코스피 4,000을 바라봤어요.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뭐 다시 2,700, 2,800도 갈 수 있지만 그때 잘해야 돼요. 진짜 이번에 올라왔을 때 좀 뭐 매수가 당한 거 내가 좀 잘못 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.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정말 별걸 다 사잖아요. 이제 그동안 뭐 바이오도 있었고 메타버스다 뭐다 요즘 뭐 비대면이다 뭐 코로나 관련주 뭐 이거 관련주 뭐 리오프닝주 뭐 이렇게 떴었는데 그런 종목들 네. 이제 만약에 매수가 닿는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이 뭐 100%라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가 10,000원에 샀는데 이게 8,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10,000원이 됐어요. 이때 다시 40,000원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요. 그건 내가 매수 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. 원칙적으로 왜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주식으로 그 수익을 그러니까 살아남으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내가 수익을 한 10번을 내고요. 손실을 한 4, 5번 보면은 거의 박살이 나요. 그러니까 횟수 자체는 보세요. 수익이 더 많잖아요. 근데 이제 그 수익을 내더라도 예를 들어 그런 거죠. 내가 예를 들어 1,000만원으로 2,000만원을 벌었어요. 예. 그러니까 100만원씩 해서 10번을 벌더라도 내가 100만원씩 한 4, 5번 날리거나 아니 그냥 퍼센트로 깎이니까 그냥 퍼센트로 한 그냥 8% 정도만 5번 이렇게 날리면은 박살이 납니다. 그냥 원금 되든 아니면 진짜 심각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즘은 잘 안 나오는데 하한가 맞는 종목들도 꽤 있었잖아요. 옛날에 하한가 맞는 사람도 있고 뭐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카카오도 그랬죠. 카카오 네이버도 요즘 보면은 이제 꼭대기 당시에 카카오 100만원 간다 막 이런 소리가 분위기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헛소리는 아니었어요. 한번 좀 그럴듯한 지금 들으면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데 그때 당시에는 다들 50만원이 뭐야 100만원 목표가 봐야지 막 이러면서 토론방에서 떠들던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걸 보면은 이제 개인들은 그 패턴 자체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서 너무 그런 것들에 어떤 확증 편향이나 뭐라고 해야 되죠? 그냥 이것들이 계속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뜨거운 손 오류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. 그러니까 NBA에서 이제 그러니까 어떤 프로 선수가 그 농구요. 농구 NBA입니다. NBA에서 프로 선수가 골을 10골 넣었어요. 연속으로. 잡을 때마다 골 넣었어요. 그럼 이 사람이 11번째 쏘는 슛이 솔직히 50% 확률이죠.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거를 그냥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뜨거운 손 오르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베팅을 하는 경우,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, 그러니까 그동안 급등했던 종목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. 인기 많았던 종목들 열흘 연속 상승을 하면은 꼭대기다가 아니라 내일도 뭐 5% 3%라도 올라갈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. 예.
그래가지고 이제 개인들은 그런 패턴이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식은 항상 50%예요. 수익을 내든지 손실을 보든지 둘 중 하나니까 잘 생각하시죠. 아무리 이제 주식을 초고수라 해도요.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매수 포지션을 잡는 이상 50%의 확률이에요. 수익이 나든지 아니든지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.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도 승률이 51%입니다. 이 지구상에서 제일 이제 금융에서 제일 똑똑한 MIT 막 교수 뭐 그런 출신들 그것도 수학과 애들 MIT 하버드 이런 애들 모아놓은 그런 데가 이제 승률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정말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. 아무리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다 해도 MIT나 하버드 애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. 걔네들은 이 행성에서 정말 잘 나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정말 그런 거를 생각해 본다면은 정말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막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.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무슨 패턴이 있을 것 같고 그냥 패턴이 있다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. 사람들 심리 자체가 이게 심리학 같은 것도 보면은 막 패턴 같은 거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불안한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미래를 확정하거나 막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에 막 의존하고 싶으니까 차트든 재무든 이런 것들에 의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립니다. 뭐 차트 패턴이나 재무제표 보는 게 나쁜 게 아닌데 그거를 의존을 할 필요는 없어요. 뭐 종교처럼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. 보면은 무슨 주식하면 진짜 별 사람 다 보는데 무슨 종교처럼 막 주식 막 진짜 근데 유튜버 중에 있잖아요. 뭐 십자가 흔들면서 기도하면서 무슨 주식 막 올라가라고 기도하는 그런 이제 유튜버도 본 것 같은데 정말 주식은 종교가 아닙니다. 그루조차예요. 법식자예요. 그냥 하나의 기업의 지분을 사고 파는 행위라고만 보시고 좀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카카오입니다. 자, 카카오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제 다들 뭐 그러니까 인기 엄청 많죠. 카카오 모르는 사람은 없고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카카오 인기는 삼성전자에 버금갈 정도로 네이버, 카카오, 하이닉스, 셀트리온, 삼성전자,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. 대형주에서 뭐 실적도 되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상승을 하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약간 지금 그런 분들이 많죠. 여기에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 지금 보세요. 거래량 좀 많은데 이 10만원 초반 10만원 초반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사이에서 정말 이제 매수 많이 하셨습니다.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진짜 매수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. 그래서 17만원은 사실 이제 없다라고 볼게요. 17만원 제 채널 보시는 분이 17만원에 샀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. 그냥 15만원 14만원 그러니까 아무리 높아도 14만원 정도만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10만원이나 고릴라 채널을 보면은 이제 항상 이제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채널 보시는 분들도 이제 좀 이제 막 생각이 될 겁니다. 그 어디 유튜브에서 맨날 그 뭐 10%만 5% 목표가 잡고 그러던데 괜히 이제 그런 걸 계속 듣다 보면은 이제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죠. 자, 마찬가지로 이제 카카오가 지금 그러니까 당시에는 진짜 100만원 간다 말도 안 되는 주가지만요. 지금 보면 진짜 이 패턴이 계속 이어지면 50만원 100만원 간다라는 게 삼성전자도 옛날에 100만원 갔었잖아요. 삼성전자 200만원 거 그때 당시에는 막 못 가니 뭐 가니 하여튼 뭐 그때 뭐 60만원이 꼭대기니 80만원이 꼭대기니 그랬는데 실제로 200만원까지 갔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도 마찬가지예요. 그냥 카카오도 이제 계속 성장하고 기업 막 뭐 카카오뱅크 페이지 뭐 카카오 뭐 어쩌고 저쩌고 카카오 월드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래서 당시에 뭐 많은 이 밸류에이션들이 반영되면 카카오는 정말 우리나라를 지금도 대표하지만 이제 삼성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엄청난 기업이 될 거다 막 이랬는데 결국에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. 이 IT 기업 자체가 사실 이제 그러니까 약간 바이오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익숙하잖아요. 카카오톡 안 쓰시는 분 사실 없잖아요. 그 정도다 보니까 카카오의 인지도 때문에 좀 이제 개인들이 매수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. 이제
또 길거리에 또 보이는 게 카카오 바이크라든가 카카오 택시, 카카오만 보이니까 야 이거 잘 나가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모르는 뭐 로얄 더치 뭐에 비유를 해야 되죠? 하여튼 좀 안 보이죠. 예를 들어 로키드 마틴 같은 기업 이제 아실 거예요. 로키드 마틴 이름은 아실 건데 우리가 그거를 길거리에서 보진 않죠. 걔네가 만든 제품을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지는 않잖아요. 군인이 아니시라면 볼 일이 없는데 걔네는 엄청 잘 나가는 기업이란 말이에요. 걔는 세계적으로도 엄청 잘 나가는 기업인데,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눈에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. 뭐 당연히 망하는 것도 아니지만 얘네들의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서 가는 게 맞고 여기서 밸류에이션을 하면은 대략적으로 뭐 정확하지 않더라도요. 대략적인 밸류에이션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얘네는 여전히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높습니다. IT 산업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뭐 재무제표 깔끔하고 좋지만 뭐 부채비율도 낮고 하지만 얘네가 이제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에서만 영향력이 있지 해외에서의 영향력이나 뭐 다른 부분들 생각해 보면 좀 약간 한계라는 게 보여요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이 좀 있는 기업이라고 이제 뭐 그 시가총액이 뭐 몇백조가 돼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뭐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고평가가 분명히 조금 있습니다. 네. 뭐 당연히 이제 앞으로 성장을 사는 뭐 아니면 카카오뱅크, 카카오페이, 카카오 뭐 어쩌고저쩌고가 이제 반영되는 뭐 지분 평가 이익이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감안하더라도요. 얘네 지금 그것까지 다 따지면은 너무 시간 오래 걸려요. 걔네들의 사업 영역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 외에 정말 그 내부적으로는 좀 이제 부실한 경우가 있죠. 얘네가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도하는 건 좋지만 얘네가 전통 산업이 아니라 IT를 기반으로 그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 뼈대가 튼튼하다고 보기는 힘들죠. 그러니까 만들어지기는 이제 그럴듯하게 만들어졌지만 정말 이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체계는 갖췄지만 어떤 그 몇십 년을 해 업력 자체가 구력이 좀 딸리다고 해야 될까요? 네,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얘네가 갑자기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금도 엄청 어차피 어마어마한 기업이라 상당히 이제 뭐 얘네가 삼성전자가 된다 이런 거는 이제 사업에 대해서 아신다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진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커머스 전망치가 하향되고 뭐 자회사 지분 가치가 지금 이거 제가 뉴스 기사에서 봤거든요. 이런 기업들 지금 그 얘기도 있잖아요. 막 카카오가 원래는 그 자회사가 이제 그러니까 완전 뭐 스피노프나 마찬가지잖아요. 그러니까 얘네 카카오뱅크, 카카오 저거가 이제 상장을 하면서 주가 비교한 뉴스가 있었거든요. 네. 카카오 주주들의 이게 반발이 나타날 수가 있죠. 지금 주주분들이시라면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요. 이게 단순히 나 이거 8만 원이야, 10만 원이야 신경 쓸 게 아니라 카카오 주주분이라면은 카카오가 그렇게 막 뭔가 카카오 어쩌고를 이제 상장하게 됐을 때 카카오 기존 그러니까 LG 엔솔도 그랬죠. LG 화학 주주들의 그러니까 노른자를 빼가지고 이제 상장을 시켜서 뭐 당연히 그쪽에서는 대박이 났지만 흰자만 남은 지금 그 어떤 상황들이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나 뭐 신규 상장, 그러니까 새로운 종목을 상장시키면서 인지도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이 얻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주주 친화적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죠. 네, 물적 분할이라든가 뭐 이런 그러니까 스피노프 노른자 떼가지고 그러니까 노른자죠 사실상 이제 이걸 그러니까 그렇게 상장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노른자기 때문에 뗄 수가 있는 거. 흰자였으면 상장을 코스닥에도 상장을 못하죠. 예를 들어 뭐 카카오도 분명히 뭐 별의별 사업들이 많을 텐데 우리가 카카오 그 자전거만 떼가지고 카카오 모빌리티로 엮여 있지만 카카오 자전거만 떼가지고 뭐 카카오 바이크 상장 이거 말 안 되잖아요. 네. 뭘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카카오 뭐 있죠? 예를 들어 카카오 쇼핑? 카카오 뭐 많던데 잠깐만요. 카카오톡 좀 켜보겠습니다. 하여튼 비유를 하자면 그런 것들이죠. 예를 들어 카카오 프렌즈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. 이제 카카오 프렌즈라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. 그 프렌즈를 떼가지고 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겠다면서 카카오 프렌즈를 상장한다. 이게 그러니까 카카오 프렌즈는 상당히 인지도도 있고 하지만 노른자라고 보기에는 또 애매하죠.
이제 하나의 기업을 위한 하나의 마스코트이긴 하지만 얘네가 어떤 기업이나 사업으로서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서 예, 결국에 이제 보면 카카오뱅크라든가 카카오 뭐 어쩌고 저쩌고 카카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 좀 될 만한 것들이 이제 상장하는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뭐 여러 가지 많은데 일단 그런 거는 떠나서 이제 그럼 주가가 그럼 어떻게 될 거냐 그냥 이 생각을 하셔야죠. 카카오가 자 그 노른자들이 상장함으로써 어느 정도 기대감이나 이걸로 지분 평가 얘기 지분 가치가 상승한다 뭐 이러면서 레포트 나오니까 샀지만 결국에 주가는 네 그렇게 뭐 시장 따라가기도 했고 뭐 이런 패턴을 보였습니다.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매수를 해야 되냐 아니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패턴 자체가 이제 완만하게 어느 정도 좀 이제 급등이죠. 사실 대형주니까 7% 정도면 급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외국인 기관 매수 들어오지 이러다 보니까 지금이라도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10만원까지 가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는 일단 9만원까지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9만원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가 딱 한 10.3% 정도 되나요? 딱 그 정도 나오는데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10%의 목표까지만 얘네 시가총액 생각하면 조 단위가 움직여야 돼요. 네, 조 단위가 거의 뭐 한 시가총액 40조 찍으면은 일단 카카오가 네, 생각하는 9만원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9만원까지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레포트 10만원 나오고 있거든요. 저는 무조건 레포트보다 10% 네, 레포트는 그러니까 레포트를 기준으로 한 건 아닌데 일단은 시가총액을 생각했을 때 얘네 그냥 어느 정도 상승세 나타난다는 거 감안하고 전고점을 살짝 이제 전고점 최고 그러니까 6월달에 87,400원이었잖아요. 예, 지금 자 언제냐 6월 네 이때 당시에 87,400원까지 갔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좀 뚫고 한 어느 정도 올라와서 그냥 9만원까지 뭐 2,000원 정도 더 상승이 뭐 불가능한 영역이 아니니까 네, 한 9만원 정도 목표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대신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릴게요. 하지만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. 괜히 또 손절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보고 야 이거 뭐 바닥 지지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매수하실 수도 있는데 매수는 사실 애매하죠. 지금 이게 그러니까 높은 자리도 아니고 낮은 자리도 아니에요. 매수하기 나쁜 자리도 아니고 좋다라고 보기도 애매한 그런 자리입니다. 매수를 할 거면 여기선 당연히 못 사더라도 한 7만원 초반 정도는 봤어야 돼요. 지금은 살짝 그래요. 이게 대형주다 보니까 1%도 우습게 보면 안 돼요. 얘네 1% 움직이는 것도 상당히 버거운 종목이라 그래서 7만원 초반대 매수를 했다면 차라리 괜찮았는데 지금은 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좀 매수를 그때 당시 말씀드리는 게 저도 이제 좀 지켜보다가 이제 막 금리 인상이 있으니까 올라오더라도 이게 매수를 말씀드리기가 애매하더라고요. 매수를 아주 가끔 얘기하는데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 괜히 또 이제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네, 하락으로 돌아설 수 있으니 좀 봤는데 그래도 상승하는 흐름 나와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예측하는 방향이 틀렸다고 해서 나쁠 건 없죠. 어쨌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네, 카카오는 10만원보다는 9만원이 좀 적정하게 10만원도 지금 갈 수 있을 것 같은 흐름이지만 일단은 뭐 실적이 뭐 실적이 좋았다 뭐 이제 그냥 잠깐 뭐 실적 호조로 인해서 상승하는 게 그냥 잠깐 반짝하고 이제 상승하잖아요 보통 보면은. 그러니까 뭐 HMM 같은 사례가 이제 흔하게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화해서는 안 되고 카카오 정도의 기업은 이제 그냥 어느 정도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좀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제가 모니터링해서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